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터넷에서 좀 약간 흥미로운 글을 하나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서 영상 촬영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떤 내용의 글이었냐면 우회전입니다. 택시 운전을 꽤 오래 하신 어떤 기사님이 이제 왼발 운전의 안정성, 그 다음에 우수성 뭐 이런 걸 입증을 한다고. 그러니까 왼발 운전이 어떤 운전의 약간 종결이다? 이런 의미로 그런 느낌의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발은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 같은 경우에는 악셀을 밟고 이렇게 양발로 운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자면은 이제 왼발 운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양발 운전인 거고,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의견이 좀 약간 분분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본인이 그러면은 양발 운전의 어떤 완전 무결함, 우수성을 증명을 하겠다고 1,000,000원의 어떤 상금을 거시고 대회를 이제 개최를 한다. 배틀을 붙자라고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걸 보고 어떤 생각에서 이제 그런 글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왼발 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일반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프로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권장하고 있지 않죠, 일반 도로에서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게임상에서는, 레이싱 게임상에서는 왼발 운전을, 물론 왼발 운전이 아니죠, 자꾸 왼발 운전이라고 하는데, 왼발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물론 있지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실제로는 왼발 브레이크를 과연 사용할 일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기사분이 이제 뭐 프로 드라이버도 괜찮고 뭐 누가 와도 괜찮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양발 운전을 하고 한발 운전을 해서 자기를 이기면 상금 1,000,000원을 주겠고, 아니면 만약에 자기한테 진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긴다면 나에게 진 사람은 1,000,000원만 내라, 그러니까 10분의 1만 내라, 미치는 장사다, 그렇게 공개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셨더라고요. 왼발 브레이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왼발 브레이크가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왼발 브레이크가 빠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뭐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를 이렇게 다투는 그런 레이싱에서 그런 경우고,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저는 사실 위험한 요소들이 더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레이싱카들 같은 경우에는 4점씩이나 6점씩 안전벨트로 완전히 몸을 시트에다가 거의 눕다시피 고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정말 발만 움직일 정도로 해서 페달을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는 이런 자동차에서는 사실 3점씩 안전벨트이기 때문에 시트에서 엉덩이가 많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한쪽 발, 그러니까 왼발이 되겠죠. 왼발이 몸을 완전하게 고정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매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많은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운전을 오른발로 하게끔 지금 모든 운전 교육들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는 건 익숙치 않고요. 일단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익숙치 않은 그런 컨트롤 능력으로 왼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몸이 고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요철을 만나게 되면
그 가해지는 순간적인 압력이 어떤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완벽하게 지지할 수 있는 시트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왼발 브레이크가 유용한 상황이다 보자면, 저는 이런 방지턱 앞쪽에서 순간적으로 하중을 앞쪽으로 줬다가 다시 악셀을 밟아서 앞쪽을 들어주는 그런 방식의 주행을 할 때는 그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주행에서는, 물론 레이싱 상황처럼 뭐 고속 코너링 중에 언더스티어 방지하는 목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용도는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모르겠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거의 왼발 브레이크를 사용할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과속 방지턱에서 제가 2단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데 앞에서 왼발로 이렇게 좀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악셀을 밟으면서 이렇게 나갈 때는 확실히 오른발로만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중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부드럽게 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미리 속도를 많이 줄인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 모든 상황에서 과연 몸이 완전하게 시트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왼발로 어떤 이렇게 풋레스트 같은 경우에 지지를 한 상태에서 오른발로 컨트롤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 몸이 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왼발로 브레이크를 똑같은 담력으로 밟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택시기사분이 본인이 세상에서 운전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프로레이서가 나한테 도전해도 상관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프로레이서들의 수준을 좀 약간 낮게 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약간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발 운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레프트 풋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이 왼발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 레이싱의 세계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저는 수동차를 타고 있으니까 왼발 같은 경우에 클러치를 밟아야 되고, 오른발로 주로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 경우는 오토차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오토차 같은 경우에는 왼발이 클러치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왼발이 계속 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라는 어떤 발상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빠른 하중 이동을 과연 일상주행에서 얼마만큼 쓸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다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주행을 하면은 상당히 한계치에 가깝게 차를 몰아붙인다는 얘기인데, 일상주행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고, 레이싱에서는 다 그냥 일방통행으로 서킷을 주행을 하지만 차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주행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일상적인 도로, 골목운전 이런 데서는 보행자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기타 여러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근데 이제 레이싱 세계에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레이싱 같은 경우에도 수동 변속기 차량이 지금도 아마 일부 클래스에서는 남아있을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클래스명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GT3였나? 하여튼 그쪽 클래스에서는 여전히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레이싱을 하는 그런 이제 일부 레이싱 들이 있기는 한데, 그걸 제외한 뭐 시퀀셜 미션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하여튼 기타 자동 변속기, 일반적인 차라면 이제 자동 변속기가 되겠죠. 자동 변속기 차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클러치 페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퀀셜 미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일 경우에는
잠시 후 포뮬러카라던가 좌측에 아니면은 육교 진입입니다. 뭐 WRC 차도 그렇고 그런 차들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기어 컨트롤이 뭐라 그러죠? 기어가 약간 기계식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고 전자식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클러치 페달은 거의 출발할 때 혹은 WRC 같은 경우에서는 뭐 스핀턴을 사용한다든지 할 때 정도 말고는 클러치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없어서 왼발이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그리고 레이싱 상황이라는 거는 하중 이동을 급격하게 커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왼발 브레이크를 빈번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고속 코너링 중에서 언더스티어를 방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륜 구동차에서도 앞바퀴 접지력이 좀 약해졌을 때 임시 방편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 과연 그런 경우가 과연 생길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수동 변속기 차를 타는 경우에 이제 보면 한 3단이나 4단 정도에서 속도를 잠깐 줄여서, 그러니까 살짝 하중을 앞쪽으로 보내준 다음에 다시 빠르게 가속을 해 나가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기어 변속이 없이 그렇게 재가속이 필요한 그런 경우라면 왼발 브레이크를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기어 변속이 필요할 정도로 만약에 제동이 강하게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왼발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기어 변속을 위해서 다시 클러치를 밟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왼발이 브레이크를 밟다가 다시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클러치를 밟는데 길들여져 있던 그 담력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미묘하게 조정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상당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왼발 브레이크를 일상주행에는 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던 한 가지 경우죠. 과속 방지턱 앞에서, 근데 과속 방지턱이라는 것도 사실 모형이 되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니까 어떤 거는 거의 진짜 멈추다시피 해가지고 넘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2단으로 감속을 해가지고 다시 넘을 때 RPM이 한 10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어차피 변속을 1단으로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왼발 브레이크가 약간 사족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오른발로 끝까지 감속을 해서 거의 멈추다시피 한 다음에 기어를 1단을 넣고 방지턱을 넘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사용이 될 것 같고, 좀 전처럼 제가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과속 방지턱 앞에서 왼발 브레이크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 그러니까 속도를 많이 안 줄이고 2단으로 다시 가속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레인지다 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는 뭐 왼발 브레이크를 써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막상 이제 써보시면 왼발 브레이크라는 게 잠시 후 좌측에 신호 지하차로 진입입니다. 교통정보를 반영한 새로운 경로가 생각처럼 담력 컨트롤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김포대로를 지나는 경로로 변경합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좌측에 지하차로 진입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운전자분들이 오른발로 계속 브레이크를, 운전을 이제 오래 해보셨던 분들이면 더더욱이 그렇죠. 뭐 10년, 20년 이상씩 운전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게다가 오른발로만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훈련이 돼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호위반과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왼발로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위화감이라는 게 아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약 400m WIC 방면 정말 많이 다르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밟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왼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동운전을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왼발을 안 사용을 브레이크에 안 해보셨던 분들이다라고 하면 클러치 밟는 그 담력에 왼발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굉장히 강하게 밟게 된단 말이죠. 저도 처음에 그랬고, 그래서 그 왼발 담력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아마 느껴지실 거고, 뭐 이거는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좀 이렇게 앞에 좀 탁 트인 그런 상황에서 한번 해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1,100원입니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불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만약에 일상주행에서 왼발 브레이크가 그 택시기사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정적이고 모든 면에서 신속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애초에 제조사들이 브레이크를 좀 더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발이 밟기 편한 위치로 옮기지 않았을까요? 차가 나온 게 지금 1, 2년 된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개선되더라도 페달의 위치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오른발 운전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라는 얘기는 오른발로 다 밟으라는 게 아닐까요? 일상주행에서는. 요금은 1,100원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사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바가 뭔지, 아니면 뭐 정말 그 기사님이 왼발 운전에 뭐 진짜 초절정 고수라서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왼발로 브레이크를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흥미로운 건 사실이에요. 과연 그러면은 상금을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인가,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근데 뭐 굉장히 맥없이 또 대회가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그 왼발 운전에 대해서 어떤 운전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그런 한 중급자나 중심자분들이 왼발 브레이크가 유용하다라고 해서 그걸 따라할까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그 택시기사가 만약에 택시기사님이 이 승부에서 승자가 돼버려도 그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가 입증이 돼버리는 셈이 될 테니까 너도 다 왼발 운전을 하려고 할 거고 사고가 오히려 더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면서도 과연 그러면 그 택시기사님은 얼마나 운전을 잘하길래 이렇게 호언장담을 할까 라는 측면에서 대회가 기다려집니다. 그게 화성 자동차 시험장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짐카나로 대결을 하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짐카나라는 거는 이제 저속 코너링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서킷이죠. 그래서 뭐 콘 같은 것들 세워놓고 그 주위로 빠르게 스피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좌우로 코너링을 빨리 해서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식의 주행들인데, 거기서는 왼발이 뭐 또 어떻게 보면 유용할 것 같기도 한데 일상적인 주행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레이싱의 세계에서 왼발 브레이크가 일상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올렸었던 마인크래프트 주행 영상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그러니까 게임상에서는 수동차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자동변속기 차를 탄다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가 장착된 차거나 아니면 포뮬러카 같은 그런 차들이 되겠죠. 스토카나 그런 차들을 몰게 될 때는, 그러니까 스토카나 포뮬러카들을 몰 때는 무조건 왼발 브레이킹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수동 변속기 기반 차를 몰 때도 부분적으로 왼발 브레이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기어 변속이 필요 없는 고속 코너링 중에 하중을 약간씩 앞쪽으로 보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레이싱에서는 그렇게 가는 편이 확실히 타임을 좀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사서 봤었던 레이싱 관련 서적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오른발이 브레이크와 악셀 페달을 옮겨가는 그 미묘한 짧은 지연 시간, 사실 레이싱의 세계에서는 랩타임의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단 말이죠. 왜냐면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가 되는 건데, 그 옮겨가는 시간이 사실 100분의 1초보다는 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양발 운전을 하게 되면 왼발이 브레이크를 담당을 한다 그러면은 이 브레이킹과 악셀링 사이에, 그러니까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발이 페달 두 개 중에서 어떤 것도 안 밟고 있는 시간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악셀을 밟고 있거나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밟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동하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계속 가속 중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옮겨가는 타임, 그러니까 가속을 하다가 이제 제동이 들어가야 돼서 브레이크로 옮겨가는 그 타이밍에 미묘한 그 시간차, 그것마저도 한 발로만 운전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타임이 지연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그 브레이크와 거의 겹치는 구간이 존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브레이킹이 약간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악셀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악셀링을 하는 과정에서도 브레이킹이 미묘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특히 왼발 브레이크를 이제 랠리 같은 경우에, 랠리카를 운전을 하는 그런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는 패턴을 보면 1km,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오프로드를 달리게 될 때, 그러니까 뭐 더트라든지 이런 경우를 그런 곳을 달리게 될 때는 아무래도 노면 접지력이 낮기 때문에 일부러 오버스티어를 유도를 해서, 그러니까 제동력이 낮아지면, 접지력이 낮아지면 제동으로 원하는 거리만큼의 어떤 그런 감속을 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미리 오버스티어를 만들어서 차량의 어떤 슬립백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악셀을 밟아가지고 자동차의 가속력으로 코너를 극복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도 왼발 브레이크를 써서 하중을 급격하게 앞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오버스티어를 만들기가 더 쉬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왼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영상들, 주행 영상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왼발 브레이크, 그러니까 양발 운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왼발 브레이킹 양발 운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상주행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속방지턱 앞쪽에서도 그 왼발 브레이킹을 사용을 해서 운전을 내가 원하는 만큼 부드럽게 방지턱을 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한적한 곳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근데 아마 써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차가 이렇게 내 차의 브레이크가 성능이 좋았나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왼발로 밟는 그 브레이크는 굉장히 강하게 밟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 이제 5시 정도 시간이라 차가 많이 좀 막히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이었나 오늘 아침이었나 그 이제 왼발 브레이크에 관한 그 커뮤니티의 글을 보고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사실 제가 그때 레이싱 게임 영상을 촬영할 때 잠깐 왼발 브레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해요. 트레일 브레이킹, 그런 어떤 레이싱 테크닉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왼발 브레이크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잠깐 언급만 했었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왼발 브레이크는 그만큼 좀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리게 되면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도 뭐 무슨 소리냐, 왼발 브레이크는 완벽하다, 입증을 해보겠다 이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운전자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한테는 그게 안 맞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충분히 마진을 두고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차들이 약간 빙판 위를 달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타이어의 접지력의 한계까지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코너링 중에서도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후륜구동차다 그러면은 내가 악셀을 좀만 더 밟으면 오버스티어가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까지 주행을 하는 거라, 그런 상황에서 쓰는 테크닉들과 일상주행에서의 테크닉은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게 주행을 했어도 안 되고요, 일상주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 차에서 한 60% 정도, 특수한 일부 경우를 빼고는 한 60%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한 30-40% 정도는 안전 마진으로 남겨놓고, 안전거리도 마찬가지고 뭐 제동 이런 거 모든 것들 마찬가지로 가속할 때, 뭐 차로 변경할 때 그런 마진을 남겨놓고 운전을 하시는 게 왼발 브레이크를 쓰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설명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보니 아까 좀 빨리 달리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이 왼발 브레이크에 대한 이슈들이 잘 설명이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양발 운전, 왼발 브레이크에 대한 제 의견은 일상주행에서는 쓰지 말라. 만약에 꼭 쓰고 싶다 그러면은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쓰되 과속방지턱 앞쪽 정도에서만 쓰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는 것도 마침 이제 왼발 브레이크가 얘기가 나와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뭐 레이싱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관심을 가질 법한 주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차가 코너를 빠르게 돌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터닝이라 그러죠. 코너에 접어들었을 때 그 스티어링 휠을 꺾어서 코너에 이제 접어드는 그 순간에 차량의 하중이 앞바퀴 쪽에 좀 더 많이 걸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골목을 주행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죠. 그렇게 이제 저속인 경우에는 뭐 하중이 뒤로 가 있거나 앞으로 가 있거나 뭐 가운데 있거나 어쨌든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차는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속도가 빠르면 빨라질수록 만약에 코너링을 하려고 할 때 하중이 앞쪽 바퀴에 없다고 하면 언더스티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제 앞쪽에 접지력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주행 방식에서는
전통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포뮬러 카들이 수동 변속기를 쓰던 무렵이니까 한 70년대에서 한 80년대 정도 이전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에서는 어떤 코너링의 공식이 턴인 직전까지 브레이킹을 다 끝내놓고, 그러니까 차가 돌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미리 다 줄여놓는다는 얘기죠. 다 줄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턴인 하면서부터는 악셀 페달로만 하중을 컨트롤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게 일상적인 전통적인 어떤 코너링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시점에서는 이제 브레이크를 조금 더 가져가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레이싱이라는 상황은 코너를 만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브레이킹 포인트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최대 가속을 하고 있다가 풀 악셀 상태인 거죠. 최대 가속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풀 브레이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의 제동력의 최대치까지를 쓰는 거죠. 풀 브레이킹이 들어가서 감속을 턴인 직전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턴인 부분부터는 악셀의 어떤 가감으로 인해서 차량의 어떤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이제 코너링을 해 나가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브레이킹 포인트를 조금 더 늦게 잡고, 이 브레이킹 포인트를 늦게 잡는다는 게 레이싱의 세계에서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이제 물론 기록 단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라는 상황에서 보면은 보통 차량의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잘 없죠. 프로 레이싱의 세계에서는 차량의 성능은 대동소이하게 가지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승부를 가리게 되는 거는 코너링 중에서, 혹은 코너 직전에 만약에 나란하게 선 상태라면 브레이킹이 들어갈 때 브레이킹이 조금 더 늦게 들어가는 쪽이 아무래도 선두에 설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인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코너링에 이제 인을 차지하게 되면은 탈출할 때 가속력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브레이킹이 늦게 들어가는 게, 물론 코너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돼야 되겠지만, 브레이킹이 늦게 들어가는 게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브레이킹이 늦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러니까 터닝에 접어든 그 순간에 내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가속을 했을 때 하중이 앞쪽에 안 남아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더스티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물고 턴이라는 그 순간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브레이크의 양은 당연히 풀 브레이킹 할 때랑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풀 브레이킹이라는 상태는 타이어가 최대 접지력을 발휘하는 그 상황이 스티어링이 일자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닝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터닝 시점에서는 시점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이 약간씩 돌아간 상태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어가 노면하고 이렇게 일자로, 그러니까 최대 접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꺾여진 만큼의 제동력의 상실 구간이 존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브레이킹을 그대로 밟고 있다 그러면은 ABS가 있는 차량에서는 ABS가 계속 걸릴 것이고,
ABS가 걸리면서 제동거리는 늘어나겠죠. ABS가 없는 차량이다라고 하면 휠락이 걸리면서 조향 불가능한 상태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동력을 발휘하는 그 면적과 차가 주행하려는 관성을 받아서 주행하려는 그 사이에서 제동력을 약간씩 풀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 풀어주는 정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고는 있지만 풀브레이킹 상태가 아니라 브레이크에서 발을 약간씩 풀어주는 정도,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악셀링으로 다시 차를 가속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브레이크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터닝이 들어가지만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이 트레일 브레이킹을 사용하는 그런 코너링에서는 500m 시속 70km 고정 후 이동식 단속 구간 약 700m 잠시 후 창시대교 올림픽대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시속 70km 고정 후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약 400m 행주대교 말이 끊기네요. 네. 좌측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일 브레이킹에서는 잠시 후 좌측 방향입니다. 이렇게 브레이크의 미묘한 담력 컨트롤로 타이어가, 그러니까 휠이 잠기지 않을 정도 그 담력을 유지를 하면서 하중을 앞쪽에 남겨주고 차가 터닝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한계 속도에서는 굉장히 고급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측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보자면, 만약에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컨트롤한다 라고 하면 그 한계 지점에서, 그러니까 약간 종이 한 장 차이로 내가 타이어가 노면을 붙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브레이크에서 가속을 위해서 악셀로 발을 옮겨가는 그 순간에 잠깐의 지연 시간이 생기면서 하중이 앞쪽에 이렇게 앞쪽으로 옮겨가 있던 그 하중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악셀을 밟기 위해서 발을 떼는 순간 하중이 뒤로 넘어가 버리면서, 아니면 앞쪽에 하중이 약해지면서 언더스티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양발 운전을 하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면 끝까지 하중을 앞쪽으로 주다가 딱 그 포인트가 되는 순간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완전히 발을 떼기 전에 악셀 페달로 가속을 해주면서 하중 이동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해주면서 차가 그 즉시 가속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싱의 세계에서는 왼발 브레이크를 거의 뭐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왼발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는 게 그 트레일 브레이킹을 하기 위함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발 브레이크가 그런 레이싱 상황에서 조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또 뭐가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륜구동 자동차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전륜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링 중에, 고속 코너링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러니까 저속일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가 잘 없겠지만, 한 160, 170 이상의 고속 코너링 중에 악셀을 한 7, 80% 정도 밟고 가고 있는 도중에 언더스티어가 발생을 한다. 이제 그 상황이면은 차가 이미 관성을 많이 받아서 악셀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는 하중이 앞쪽으로 잘 안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브레이크 왼쪽 발로 악셀을 약간씩 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악셀을 계속 밟고 있으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씩 조정을 하면서 왼쪽 발로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줬다 또 약간 풀어줬다,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하중이 앞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소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티어링 휠을 감았다 풀었다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앞바퀴 앞쪽 전륜이 접지력을 다시 찾아줄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거는 글쎄요, 이런 걸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평소 때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갑자기 이걸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과연 약 500m 앞 신호 위반과 왼발 브레이크를 60km 써보지도 단속 않고 구간입니다. 뭐 소잉이라는 걸 해보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과속을 하다가 코너링 중에 왼쪽 발로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거는 뭐 자살행위 아닐까요? 그대로 차가 확 돌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건 역시 이론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저도 실제로는 제가 제 영상 중에서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운전하는 중에서, 그러니까 공공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는 안전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차량을 한 개까지 몰아붙이거나 이렇게 운전을 하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 차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볼 일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해볼 일도 없는데, 이제 게임상에서 볼 때는 제가 이제 게임에서는 전륜구동 차를 몰 때도 있으니까 전륜차를 몰다가 고속 코너링 중에, 게임상에서는 이제 풀악셀로 이렇게 막 조지고 있는 상태죠. 고속 코너링 중에서 언더스티어가 발생할 때 소잉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왼발로 브레이크 하중을 약간 앞쪽으로 보내주기도 하면서 그런 언더스티어들을 약간씩 극복하는 이런 것들을 게임상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있던 부분을 한번 접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건 이론적인 상황이고, 공공도로 같은 경우에는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아까 이제 그 은평구 쪽 지나올 때도 대로 나오기 전에 요철이 좀 심한 구간이 있어요. 거기서 속도를 좀 내다가 브레이크를 앞쪽에서 조금 강하게 밟으면, 코너링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ABS가 걸려요. 그러니까 요철을 넘으면서 타이어가 확 잠겨버리는 거죠. 순간 요철에서 이제 차가 튀면서 타이어가 잠겼다고 이 ABS 센서가 판단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드드득 이러면서 타이어, 그러니까 ABS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기 거기 때문에 공공도로에서는 내가 처음 가는 길, 더더욱이 그런 곳에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왼발 운전을 하다가 트레일 브레이킹까지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는 것도 일상 주행에서 여러 분들이 뭐 사거리 좌회전 우회전하면서 운전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나 그런 속도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레벨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의 거의 한계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속도가 더 나게 되면은 진입 시에 언더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한계 속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종이 한 장 차이로 브레이크를 조금 더 물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상 주행과 그 다음에 레이싱 상황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뭐 서킷 주행을 해본 경험도 없고, 일단 제가 뭐 그렇게 스포츠 드라이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린 부분도 많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검증을 해보지도 않았고, 저도 뭐 영상을, 이런 지식들을 습득을 하는 거는 결국 뭐 영상들이나 관련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을 접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재현을 한다고 해봐야 게임상에서 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이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심지어는 기온 몇 도 차이,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 그 다음에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도에서는 항상 안전운전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영상은 좀 약간 뭔가 중구난방으로 된 측면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뭐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으니까 네, 영상 촬영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어느덧 이제 제가 시즌2의 영상이 지금 것까지를 업로드하게 되면은 한 27편, 시즌1에서도 27편 정도가 됐었는데 한 27편 정도가 시즌2에서도 벌써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시즌2도 이번 영상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즌3에서는 사실 뭐 제가 시즌2 정도까지 해서는 수동운전에 관련된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고, 뭐 거의 다 한 것 같네요. 거의 다 한 것 같고, 더 특별한 게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또 영상 촬영할 만한 거리가 있으면, 사실 똑같은 걸 하더라도 뭔가 좀 재미나게 할 만한 게 있으면은 또 영상을 찍게 되겠죠. 그래서 시즌2 영상은 요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또 뭐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또 재미난 어떤 촬영할 거리가 있겠다 싶으면 시즌3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즌2에서도 항상 많은 분들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하고 즐거웠고 했고요. 그리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차량 관리도 역시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배터리 성능도 떨어지고 하면서 관리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잘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추석 연휴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길더라고요. 한 거의 보름 정도 연휴 붙여서 대체휴일까지 붙이면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조만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레인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